자, 이번 영상은 7월 27일 월요일날 상장하는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셔널 지오 그래픽을 운영하는 더 네이처 홀딩스가 상장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실적만 봤을 때 안정적이고 꾸준하고 가파르게 이런 실적 증가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55%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실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현재 신규주들 보시면은 5만 특례 상장으로 인해서 실적이 있는 주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주식이라는 게 거래량이랑 추세, 수급 여러 가지 요소로 움직이는 것이지만 이 실적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거래량이 붙지 않고서 시장에서 소외된다면 그 주식은 상승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즘 신규주들 좀 나쁘게 말하자면 개판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시장 좋아지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상장시키는데, 그냥 구조주랑 기관 투자자들 물량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족족 상장시키면서 이것저것 특례 상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몇 년이 지났을 때 성과가 없다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받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 그냥 아무 종목이나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주들 성적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장 주식이나 채우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 그리고 구조주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을 상장시키는데, 상장 초기에 잠깐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잠깐 반짝일 뿐, 그 뒤로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뻥튀기 되는 종목들,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뻥튀기 되는 것은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주식이 공모가 근처에 시작을 해서 기관 투자자랑 구조주들이 던져주면은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급등시키는 것인데, 그 물량을 2배 받게 하니까 세력들이 더러워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장하면서 전부 다 박살이 나버렸으며, 그나마 상장 초기 때 제대로 시작해서 주가가 2배까지 뛴 소마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냥 딱 보더라도 이거는 비교만 해보더라도 뻥튀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것이지, 만약에 소마젠도 2배 튀겨져서 시작했다면 이런 그림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주식들 소마젠을 제외한다면 전부 다 뻥튀기 되었습니다. 이 뻥튀기 된 결과를 보시면은 전부 다 폭락. 고점에 산 사람들은 순식간에 반토막 근처까지 폭락이 나왔습니다. 솔트룩스란 종목은 정말 지독하게 폭락이 나왔는데, 솔트룩스는 2배 뻥튀기가 아니지만 순식간에 60%가 뻥튀기 되었습니다. 신규주를 매매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딱 장 시작 1분 전에 호가창을 봐야 됩니다. 호가창을 봤을 때 1분 사이에 그 가격이 너무 심하게 올라간다면, 서로 체결되기 위해서 주가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수십 %가 올라간다면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종목 상장할 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장시작 1분 전에 예상 체결가가 한 20-30% 뻥튀기였는데, 단 1분을 남겨두고서 그 20-30%에서 60%까지 뻥튀기가 되면서 시작했습니다. 단 1분 만에 주가가 40%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종목들, 다른 종목들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1분 만에 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순식간에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주가가 올라 버린다면 당연히 매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시장가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마젠을 제외한 이 모든 종목들 하루하루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업종이 좋아도 폭락이 나오며 이 뻥튀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종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상장 초기에만 잠깐 반짝거리지 않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극악의 확률에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잠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고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뻥튀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상장하는 것들 차라리 기관 투자자의 경쟁이 없고서 기관 투자자한테 무관심한 게 더 낫습니다. 이 청약 경쟁률이라는 게, 그리고 뻥튀기 되는 게
기간 경쟁률을 보고서 따라 붙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관 투자자가 관심이 없는 종목은 뻥튀기가 안 되어서 세력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 상장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희망 공모가가 45,000원에서 5만원. 하단쯤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46,000원에 확정이 되었는데 이 46,000원에 시작을 한다면 제대로 된 거래량과 양봉이 나왔을 때 5만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5만원 밑에서 상장해 준다면은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 구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좋은 자리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기관 투자자랑 그리고 구주주들 그냥 시장가로 던질 텐데 그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거래량과 그리고 이 엄청난 매물대에 눌리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어가면은 그리고 구주주 물량과 기관 투자자 물량이 많다면 첫날부터 잠깐 올랐다가 무너지면서 위로 매물대가 너무 많이 쌓이면서 그거를 감당 못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오르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첫날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세력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첫날에 기관 투자자 쪽에서 매수를 해주던가 이 둘 중 한 개라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뻥튀기는 무조건 안 돼야 됩니다. 기관 경쟁률이 97대 1이면 얘들의 관심이 없다는 뜻이며 요즘에 신규주들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개인의 경쟁률은 150대 1이 나왔습니다. 전체 주식수가 718만 주. 이 전체 물량 중에서 반이 유통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382만 주. 그냥 절반이 유통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절반 중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구주주 기관 투자자 물량입니다. 딱 보시더라도 24.5% 플러스 12%.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기관 투자자나 구주주들 이쪽에서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공모기관 쪽에서 경쟁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의 유통 구조가 구주주 물량 하나도 없고서 기관 투자자한테 전부 배정해 준다면 이 종목도 기관 투자자 경쟁률이 1000대 1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1000대 1 나오고 나서 시초가는 당연히 60% 이상 심하면은 2배 뻥튀기 그런 그림이 나왔을 텐데 다행히 기관 투자자의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얘들도 어차피 받아봤자 기관 투자자가 지는 물량은 12%. 구주주 물량이 이 공모 기관보다 3배 많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2배를 뻥튀기 시켜줘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다 생각하면서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업종 이런 건 다 상관없습니다. 이 신규주라는 것 자체가 장 초반에 그리고 상장 초기에 분위기와 수급, 고점을 지켜주는 추세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이 무엇이든 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신규주들처럼 상장 첫날 고점을 뚫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종목도 결국에 상장 초기 이 가격을 뚫어주니까 이 15,000원에서 현재 24,300원까지 또다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지금 상장했던 것들도 마찬가지. 나중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아니면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상장 초기 고점을 뚫어준다면 그 뒤부터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기관 투자자는 최근에 이런 종목들처럼 구주주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서 경쟁률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기관 투자자가 업종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유통 구조, 시가총액, 이 시가총액과 유통 구조를 보고서 얼마나 쉽게 뻥튀기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산하고서 청약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46,000원에 시작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약 3,300억 규모가 됩니다. 요즘에 신규주들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놀루션이나 솔트룩스 폭락이 나오긴 했지만 잠깐 반짝일 때가 있었습니다. 제놀루션이 초기에 이렇게 잠깐 수직으로 올랐다가 수직으로 무너지고 솔트룩스도 초기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20%두 번째 VI까지 아무렇지 않게 올랐다가 무너지고 둘 다 공통점은
20%까지 순식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잠깐 불꽃놀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더 네이처 홀딩스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여러 가지 그림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제놀루션이나 솔트룩스처럼 시작하자마자 그냥 VI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며 저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상장해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오를 것을 안다면은 저는 시초가에 모조리 몰빵을 할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경우의 수와 확률로만 생각을 하고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매수세가 강하다면 시작하자마자 VI가 걸려서 뭐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0%대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잘 되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확실하게 처음 VI가 걸린다면은 그 뒤로 그 VI가 풀린 가격을 유지해 준다면 공략이 수월할 텐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10%가 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10%가 될지 그거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출발하고 나서 이 종목이 기관 투자자, 구조주 이 물량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뭐 잠깐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기관 투자자랑 구조주 물량이 나왔을 때 얘들이 워낙 시장가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잠깐 휘청거리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마젠이라는 종목도 시초가가 11,650원, 이 11,650원에서 저가를 보시면 1,950원, 거의 6, 7% 밀렸습니다. 이 밀리는 이유가 기관 투자자랑 구조주가 그냥 시장가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세가 더 세다면은 그냥 밀리지도 않고서 그대로 이런 종목들처럼 수직으로 상승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밀렸을 때 5, 6% 정도 뭐 최악의 경우에는 8, 9%그 정도 밀리다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선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유지가 될 때 그때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규주라는 게 첫날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첫날에는 투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진짜 내가 마이너스 10% 리스크를 아무렇지 않게 부담할 수 있다면은 뭐 시초가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상승할 때 들어가던가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실패했을 때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신규주를 시초가나 시작하자마자 매수세가 보인다 해서 무리하게 시장가 매수로 넣지 않습니다. 신규주들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뭐 호가창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전부 다 추격 매수를 할 텐데 그 추격 매수를 하는 와중에 이 기관 투자자랑 구조주가 그냥 시장가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도 시작하자마자 뭐 플러스 3%에서 5% 오르고 있다가 얘들이 시장가로 쏟아내니까 순식간에 몇 초 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날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첫날 이후를 공략하는 게 좋은데 첫날 이후에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고점 근처를 유지해준다.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트룩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서 상승이 나왔거나 아니면 상승이 나오고 나서 고점 근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준다면은 고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을 때 순식간에 급등이 나와서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만약에 둘째 날에 이렇게 폭락이 나오지 않고 이 음봉의 몸통을 회복해 줬다면 그 뒤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더 네이처 홀딩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이 상장해도 둘째 날부터 고점을 유지해 준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던 종목이 소마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종목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고점 근처를 계속 유지를 해줄 때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을 보고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목의 업종이 좋다든지 내용이 좋다든지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났을 때 고점 근처에서 많이 빠지지 않거나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때부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장 초기 보면은 엄청나게 대단했는데 딱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점상으로
주가가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뭐 이 구간에서는 좀 위협적이게 끝까지 무너집니다. 하루에 뭐 10%씩 무너지기도 하고 8%, 7% 이렇게 무너졌다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구간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놀아줍니다. 결국에 주가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런 엄청난 상승이 나왔으며 또 상승이 나왔음에도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서 지켜주니까 또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소마젠이란 종목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올라온 자리를 유지해준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그 확률을 보고서 지켜볼 뿐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그냥 끝까지 떨어져 버린다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결과를 두고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해질 때만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 해서 뭐 싸게 살 기회다라 생각하고서 접근을 하진 않습니다. 다시 더 네이처 홀딩스로 돌아온다면 이 종목도 가장 중요한 것은 뻥튀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대한 뻥튀기가 되지 않고서 차라리 구조조정 기간의 물량이 시초가에 나오면서 이 46,000원 근처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싸게 시작을 해서 구조조정 기관들이 다 던질 때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매물대가 심하게 많지 않은 상태에 거래량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거는 세력의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싸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46,000원에 시작한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장 첫날에 매수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도 고점을 유지해준다면 둘째 날, 셋째 날부터도 충분히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간의 심한 뻥튀기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최근 상장했던 것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시작해서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신규주는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 뿐 이 종목은 꼭 공모가 근처에 시작을 해서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